네,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우선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참 실망을 넘어서 참 분노스럽기까지 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노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이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라고 했던 종래의 입장을 바꿔서 진솔한 인식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 국민의 요구,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강탈된 재산을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슨 정치 공세,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참 터무니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이제 강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잘못 말했다며 추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낳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를 중심으로 또 아버지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이 사실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아버지 박정희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대통령을 보지 않고 아버지로 보면서 모든 역사와 사실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를테면 강탈이 자진 헌납이 되는 거고 작물이 선물로 보이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자신과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전향제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언론의 예상은 있었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의 말을 바꾸게 된다면 정말 그동안 관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더 듣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예상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정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박근혜 후보의 그런 역사 인식의 변화가 없이 최필립 이사장 한 사람만 사퇴를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정수장학회 문제를 박근혜 후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대통령 후보로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그걸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 것이지 모든 과거사를 다 덮어놓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이 변화했다 여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은 본인의 종전의 입장이 국민의 생각과도 다르고 역사적 사실하고도 다른 것인 만큼 이제 자기의 역사 인식을 전환해라, 바꿔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는 어떤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장학회가 고 김지태 회장을 군부 세력이 총칼로 위협을 해서 빼앗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그간의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누려왔던 온갖 특혜, 10년 동안 10억 원 이상의 이사장 연봉을 받았는데 그거를 반납하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측근으로 이루어진 최필립 이사장 등 측근 이사들을 전부 퇴진시켜서 이제 유족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고 또 그렇게 억지로 강탈한 사회적 재산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박근혜 후보가 솔직하게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박근혜 후보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사진의 사퇴 얘기도 함께 해주셨지만 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우선 법정 임기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도 지금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을 지내고 또 박근혜 후보의 영예로 계실 적에 무슨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정수장학회의 태동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 임기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도 그런 인식을 다 덮어놓고 그저 최필립 이사장들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그러면서 물러나라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마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고라도 최필립 이사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임기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죠. 네. 부일장학회 유족들은 이제 박 후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나 도울 생각이 있는 건지요?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유족 측이 원한다면은 민주당이 적극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고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을 바로잡고 싶겠죠. 유족 측이 원한다면 당으로서는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다가 NLL 그 대화로 이후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아니면 말고식의 저런 흑색 선전, 정치 공작은 정말 없어져야 될 구태 정치 중에 구태 정치입니다. 이렇게 흑색 선전을 벌이니까 야당으로서도 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여야가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 이를테면 정체 현상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우리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정치 혁신 행보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혁신 또 새로운 정치를 위한 비전을 밝히고 그것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다시 반전의 계기는 찾아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문재인 후보의 어제 이야기 중에서 단일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 같았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국민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꼭 두 후보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단일화 요구는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두 분 후보가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권 교체의 열망, 그 열망을 두 분 후보가 다 받들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